이번엔 11번입니다. 다음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는 실험이랍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인 저울에 용철에 매달린 무게가 10N인 물체를 올려 정지시키랍니다. 자, 물체의 무게는 10N이에요. 10N이에요. 그리고 정지했대요. 정지했다는 얘기는 알짜 힘이 얼마죠? 요 알짜 힘이 바로 0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용철이 연결된 받침대를 이용하여 용철의 늘어난 길이를 변화시키며 저울에 측정된 값을 기록하랍니다. 용철이 늘어난 길이가 1cm일 때 저울의 측정값은 8N이래요. 즉 물체가 저울을 누르는 힘이 8N밖에 안 돼요. 근데 원래 무게는 얼마예요? 10N이라고 그랬죠. 근데 저울에는 8N밖에 안 나타나요. 왜요? 용철이 2N만큼 당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 무게 10N에서 저울에 나타나는 거 8N 뺀 게 바로 용철에 작용하는 힘 2N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후계 법칙을 쓰면 K, X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X가 지금 몇 cm 늘어났어요? 1cm예요. 1cm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 됐죠? 따라서 K 값은 얼마 나옵니까? 2 곱하기 10의 2승 하니까 뭐가 나와요? 200 나와요. K 값은 200이에요. 됐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용철에 늘어난 길이가 1cm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8N 틀렸죠? 0이에요. 왜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6이다. 동그라미 기억. 용철이 늘어난 길이가 2cm일 때래요. 자, 2cm랍니다. 그러면 용철에 니은이요. 원래 무게에서 저울의 측정값을 뺀 게, 저울에 나타나는 무게를 뺀 게 바로 용철에 작용한 힘인데, 그게 바로 KX란 말이에요. X가 얼마요? 2cm.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근데 K가 200이죠? 200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하니까 이건 4 나와요. 됐죠? 따라서 기억은 얼마 나옵니까? 기억은 10 빼기 4 하니까 6N이 돼요. 따라서 기억은 6입니다. 아, 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니은은 4다. 용철, 저울의 측정값이 2래요. 저울의 측정값이 2라는 얘기는 용철이 당기는 건 얼마요? 10 빼기 2 해주면 되죠. 10 빼기 2 했을 때 늘어나는 게 니은입니다. 늘어나는 게 니은. 자, 용철 상수는 200이었고 곱하기 니은이에요. 그러면 이건 8이죠? 나누면요. 어떻게 됩니까? 니은은 200분의 8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이거는 4로 되죠. 2, 4, 50 돼요. 25분의 1이네요. 맞나요? 4, 2, 4, 5, 20.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25분의 1. 그럼 얼마입니까? 4cm 나오죠. 따라서 x는, 니은은 4cm. 4cm입니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은 4.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그림은 질량이 m으로 같은 자석 A, B가 두께가 일정한 플라스틱 책상면을 사이에 두고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답니다. 자, 정지해요 또. 알짜힘 얼마예요? 0이죠? 자, 12번에 두께가 일정한 플라스틱 책상면을 두고 자석, 질량이 m으로 똑같아요. 자석이 놓여 있어요. 이게 A고요. 질량은 M. 아래쪽에도 근데 놓여있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반대극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질량은 M. 자, 책상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책상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3배랍니다. 책상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책상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3배랍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먼저 생각해 봅시다. A에 작용하는 것부터 봅시다. A.
A에 작용하는 힘. 자, 이거 A입니다. 뭐 있죠? 중력 있어요. 중력. 그렇죠? 중력 있어요. 또요, 뭐가 있어요? B가 잡아당기는 힘 있죠? 네. F.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요 힘만 있으면 책상면을 뚫고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안 뚫고 들어가요. 왜요? 책상면이 A에게 작용하니까, 힘을 작용하니까. 자, 중력도 아래쪽 방향이고요. B가 A를 잡아당기는 거 아래쪽 방향이에요. 책상면이 밀어 올리는 거 이게 위쪽 방향이죠. 이거는 뭐냐면 책상이 A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작용하는 힘. 자, 이게 F, A라고, 이걸 기호를 계속 쓰지 맙시다. 일단 이렇게 표기만 해놓읍시다.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 봅시다. 자, 이게 B예요. B에는 뭐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력 있어요. F, 중력 있어요. 또 뭐 있지요? A가 B를 당기는 힘 있죠. 그쵸? A가 B를 당겨요. 위쪽으로. 이거. F, A가 B를 당기는 힘이에요. 이거 위쪽 방향이죠. 중력은 아래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책상면이 B에 작용하는 거.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요거. 책상면이 B에 작용하는 거. 즉, 이거는 뭐냐면 책상이 B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B에 작용하는 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책상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3배가 요거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의 힘을 F라고 하면 얘는 3F란 얘기죠. 3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보기 보세요. 기억.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0이죠. 왜요? 멈춰 있잖아요. 알짜임은 0이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3mg이다. 자, A에 작용하는 운동방 정식을 다 세워봅시다. 얘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거. 얘가 지금 알짜임이 0이라는 얘기는 모든 힘을 다 더했을 때 0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위쪽 방향의 힘이 바로 아래쪽 방향의 힘의 총합과 같으면 됩니다. 그럼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는 3F라고 했어요. 자, A에 작용한 거 3F. 그렇죠? 3F는 아래쪽으로 작용한 거 이거 뭐예요? 중력 mg죠. mg 더하기 F, B가 A에 작용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운동방정식 써봅시다. 얘도 멈춰있죠? 그럼 알짜임이 0이니까 마찬가지로 F,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아래쪽 중력 mg 있죠? 더하기 아래쪽으로 작용한 거 F 있죠? 변변 더해봅시다. 변변 더하면 이거는 없어지죠? 그쵸? 왜요? A가 B에 작용한 거, B가 A에 작용한 거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어져요.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은 EF 되죠. EF가 EMG예요. 따라서 F가 바로 MG란 얘기죠. 책상이 B에 작용한 힘이 MG예요. 따라서 책상이 A에 작용한 힘은 3배라고 했으니까 3mg. 네, 맞았습니다. 자기력을 물었군요. 네,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를 물었어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그럼 요거가 mg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A가 B에 작용한 거 요거죠. A가 B에 작용한 거 F,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mg 더하기 mg 하니까 뭐예요? 2mg 나옵니다. 그런데 3mg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책상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2분의 1 mg냐? B가 책상면에 작용하는 거는 책상이 B에 작용하는 거와 작용반작용 관계죠. 즉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죠. F. 그럼 얼마예요? mg입니다. 근데 2분의 1 mg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연직 위 방향으로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수평으로 고정된 체중계 위에 무게가 600N으로 같은 학생 A, B가 서 있고, 자, A, B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A고, 옆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얘가 B고요. 그런데 서 있는데 A가 B의 어깨를 연직 아래 방향으로 누른대요. A가 B를 이렇게 눌러요. 연직 아래 방향 라지 F 힘으로.
라지 F의 힘으로 누른대요. 자, 그러면 A가 B를 누르는 힘. 이게 라지 F래요. 그럼 반대로 B가 A를 어떻게 해요? 미는 힘이 생기죠? 이거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마이너스 F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엘리베이터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인데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게 나번이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2초, 여기가 4래입니다. 미터 퍼 세크고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까지는 일정하게 갔답니다. 등속이죠. 이때는 알짜임이 0입니다. 그 다음에 6초일 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 3초일 때 B가 서 있는 체중계의 측정값이 A가 서 있는 체중계의 측정값의 2배래요. 자, 여기 A에게 나타나는 체중계는 어떻게 나오죠? A 체중계는 원래 중력 무게에다가 요 힘을 더해주면 되죠. 그럼 전체 힘이 되죠. 원래 얼마라고 그랬어요? 600N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600 빼기 B가 A를 밀어 올리는 거 요거 해주면 돼요. 요게 A 체중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B 체중계에는 원래 600에다가 A가 누르는 힘 F를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그래프 잘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점점점 0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점점점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는 거지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방향이 바뀐 게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점점 느려진 거예요. 되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계속 올라가는데 느려진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죠. 힘이 작용하면 관성력은 위쪽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F 관성력은 위쪽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선. 구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는데 라지 F가 얼마냐? 라지 F는 문제 조건에 있습니다. 3초일 때 B가 서 있는 체중계의 측정값. 3초라고 하면 등속이니까 관성력은 존재하지 않고 요것만 있는 겁니다. B가 서 있는 체중계의 측정값은 요거예요. 즉 기억입니다. 600 더하기 F. 요 놈은 A가 서 있는 체중계의 측정값의 2배래요. 600 빼기 F. 요거 하면 되죠. 그럼 1200, 600 넘어가면 6배. 그 다음에 2F 넘어가면 3F. 따라서 F는 얼마 나와요? 200 나와요. F는 200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초일 때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1초일 때 요거예요. 가속도가 있죠? 그쵸? 알짜임은 0이다. 틀렸죠? 왜요? 1초일 때 가속도 얼마예요? 자, t equal 1일 때 가속도는 2분의 4 해주니까 얼마 나와요? 2m/s 제곱 나와요. 이건 뭐예요? 점점 위로 빨라지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점점 위로 빨라져요. 빨라진다는 얘기는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거죠. 그쵸?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관성력은 위쪽 방향으로 지금 힘이 작용하니까 관성력은 요 안에 있는 사람은 아래쪽을 누르게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작용하는 알짜임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1초일 때 나타나는 속력 변화니까 요거가 바로 알짜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따라서 F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바로 MA인데 A가 지금 요거 질량이 얼마예요? 600N이라고 했으니까 질량은 M 곱하기 10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M은 60이에요. 60kg. 그러면 F넷은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해주면 되죠? 60 곱하기 2 하니까 얼마예요? 120N. 알짜임은 120N입니다. 그런데 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알짜임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등속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요. 5초일 때 B가 서 있는 체중계의 측정값은 얼마냐? 5초면 여기에요. 여기에서 가속도 이건 얼마 나와요? A는 2분의 2 하니까 마이너스 1 나와요.
즉 무슨 얘기예요? 올라가는 거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즉 가속도, 즉 이 엘리베이터에 작용한 힘은 아래쪽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힘은 아래쪽 방향이면은 관성력은요 위쪽이죠. 관성력은 위쪽이에요. F 관성력은. 됐죠? 자, 그러면 디귿이요. B가 서 있는 체중계의 측정값 F 넷 B는요 원래의 값에다가 관성력만큼 더해주면 되죠. 원래의 값 600 더하기 F에다가 이거는요 아래쪽 방향이에요. 근데 관성력은 위쪽 방향이죠. 그쵸? 그러면은 더하기 F 관성력인데 관성력은 위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시켜주면 됩니다. 움직임 요거랑 반대니까. 그러면 600 더하기 F는 200이라고 했고요. 관성력은 얼마예요? 이거 가속도 1 따라서 1이니까 F 관성력은 질량 60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니까는 마이너스 60. 즉 마이너스 60을 해주면은 얼마 나와요? 760 뉴턴. 근데 뭐라고 했어요? 860이라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그림 가는 물체, 그림 가는, 잠시만요. 이거를 여기다 할 수 있을까요? 해봅시다. 14번. 그림 가는 물체 AB를 실로 연결한 후 A를 손으로 잡아 AB가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지한 모습인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도르래로 연결돼 있고요. 여기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로 연결된 여기에 B가 있어요. 3M이에요. 정지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잡고 있던 A를 놓은 순간부터 A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2, 0,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S, 여기가 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T0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입니다. 여기는 시간. 자,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2초일 때 A와 B를 연결한 실이 끊어진답니다. 여기일 때 끊어진대요. A, B의 질량은 각각 M과 3M이랍니다. 그런데 이건 1초일 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1초일 때. 1초일 때면은 여기 1초 여기죠? 그쵸? 가속도는 어차피 이거 지금 등가속도죠? 포물선, 시간과 변이의 관계에서 2차 함수 형태로 나온 거 등가속도죠?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2초일 때를 계산해 봅시다. 2초일 때 거리 4가요. 4는 처음 속도 0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더하기 2분의 1 A 곱하기 2의 제곱, 2초의 제곱. 따라서 A는 얼마 나와요? 2m/s 제곱 나와요. A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어요. 니은 S는 4.8초냐? 자, 2초일 때 딱 끊어지죠. 그쵸? 딱 끊어질 때의 속도는 얼마일까? 자, 니은입니다. 끊어지는 순간의 속도, 즉 2초일 때요. V, t equal 2초일 때 처음은 0 더하기 가속도 2였죠. 가속도 2, 시간 2초일 때. 그러면 4m/s예요. 즉 무슨 얘기냐? 4m/s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됐죠? A는 2초일 때 4m/s로 2초일 때 4m/s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고점에 도달하면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0이 됐다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럼 0이 될 때까지 몇 초간 움직일까? 나중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처음 속도는 4였고. 자, 끊어져요. 끊어지고 나면은 가속도가 뭐가 되죠? 중력 가속도만 되죠. 아래쪽으로 생기는 중력 가속도. 근데 이 중력 가속도는 올라가는 거와 반대니까 마이너스로 해줘야 됩니다. 자, 4 더하기 A 곱하기, G 곱하기 T인데 A 대신에 G 넣은 거예요. G가 마이너스 10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4 더하기 마이너스 10 t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t는 10분의 4니까 0.4초 동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0.4초 동안 올라가니까 2에다가 0.4 더하면 여기가 얼마예요? 2.4초가 되죠. 됐어요? 됐죠? 2.4초가 되는 거예요. 0.4초 동안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S를 구하래요. 요거. 자, 그럼 이건 얼마나 올라갈까? 처음 속도가 4에서 끊어지는 순간이 4에서 나중 0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0 빼기 4에 제곱하면은 16은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마이너스 10 S. 그럼 이건 플러스 되고 20분의 16 얼마 나옵니까? S는 20분의 16 하니까 0.8 나오네요. 0.8. 그쵸? 0.8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0.8m를 더 올라가요. 끊어지는 순간이 4m 있고 0.8 더 올라가면 여기 얼마예요? 4.8이 돼야 되죠. S는 4.8입니다. 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D은 T0일 때 B의 속력은 6m/s이다. T0가 얼마예요? T0가 바로 2.4죠. 그쵸? 그러면 B의 속력은 얼마이냐? T0일 때. 즉, 끊어진 순간에 B의 값은 얼마일까? B의 속력 값은. 끊어진 순간에서. 자, 봅시다. 이제 운동방 정식 한번 세워봅시다. 디귿입니다. A의 운동방 정식. A는 아래쪽으로 중력인데 위로 올라가요. 그쵸?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는 T, 아래쪽 빼기 mg 했을 때 그때가 ma. 가속도가 얼마였어요? 근데 그때 2였어요. 2. 그 다음에 이게 A고요. B에 작용하는 거는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있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을 F라고 해봅시다. 거기에서 장력을 빼주면 되죠. F 빼기 장력 해준 게 바로 ma예요. 그게 바로 3m 곱하기 가속도 2. 변변 더 해봐요. 그럼 라지 F는 F 빼기 mg가 236.8m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g가 뭐예요? 1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넘어가면은 18이 되죠. 따라서 F는 18 나옵니다. 즉, 이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18이라는 얘기예요. 18m이죠, m. 18m. 기호 빼먹을 뻔했습니다. 되었어요? 자, 내려가려는 힘이 18m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딱 끊어지고 나면은 이제 요 힘만 가지고 B는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때 가속도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18m일 때의 가속도 질량은 3m 가속도 A, B의 가속도. 따라서 A, B는 얼마 나와요? 6 나와요. 6 나와요. 그러면 T가 0.4초 간 거 2.4초일 때에 0.4초 동안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0.4초 동안. 처음 속도는 얼마였고요? 4였고요. 4m/s로 움직이고 있었고 끊어지는 순간이 4예요. 아시겠어요? 4이다가 나중 속도 0.4초 동안 추가로 0.4초 동안 그러면 속도가 얼마가 늘어나느냐? VB는 처음 4 더하기 가속도 6 곱하기 0.4 하니까 4, 6이 24니까 6.4m/s 나옵니다. 그런데 6이라고 했죠?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이요. 그림은 물체 A와 B를 실피해. 그림이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도르래 하나 있고 이쪽에도 도르래 하나 있고 요게 B가 있고요. B인데 요게 2kg이래요. 이렇게 양쪽이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는 Q고 요거는 P래요. 실은 왼쪽은 A에 연결되어 있는데 A는 1kg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C는요 Q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추가돼 있어요. 됐죠? P와 Q예요. 그럼 여기 장력을 T1이라고 하고 여기 장력을 T2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자, 함께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A, B의 질량은 각각 1kg와 2kg래요. 1kg와 2kg. 그 다음 표는 추의 질량을 각각 M1, M2, M3로 변화시켰을 때 M1, M2, M3로 변화시켰을 때 P가 A에 작용한 힘의 크기. P가 A에 작용하니까 장력을 말하는 거네요.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M1과 M2의 질량차와 자 M1 빼기 M2의 질량차와 M2 빼기 M3의 질량차는 서로 같고 M2가 M3보다 크답니다. 이 조건이래요. 근데 질량차가 같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같은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운동방정식을 하나씩 세워봅시다. 첫 번째 실험에서 A를 봅시다. 자, 추를 놨을 때 끌려가요? 그럼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위쪽 작용한 힘 T1 빼기 아래쪽 중력 있죠?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10은 1 곱하기 A, 1 곱하기 A 첫 번째 가속도. 자, B의 운동방정식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T2 빼기 T1이 2 곱하기 A 첫 번째 가속도. 그 다음에 추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질량의 M1이라고 그랬죠. 네, M1 곱하기 GA는 10이니까 10M1 빼기 위쪽 방향으로 T2 이게 바로 M1 A 첫 번째 가속도. 자, 변변 더해 봅시다. 세 개를 다. 그럼 없어지고 남는 거는 10M1 빼기 10은 M1 이걸 묶어버릴까요? 더하기 1이니까 3 요거 A1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이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 봅시다. 두 번째 실험은 A의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 똑같이 나오네요. 이거는 T1 빼기 10은 1 곱하기 A 두 번째. B는 T2 빼기 T1은 2 곱하기 A 두 번째. 그 다음에 추의 질량은 추의 질량은 M2죠? 10M2 빼기 T2는 M2A2 이렇게 나와요. 또 변변 더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식이 10M2 빼기 10은 똑같이 묶으면은 M2 더하기 3A2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표에 나와 있는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게 바로 T1이라는 얘기예요. T1. 즉, P가 A에 작용하는 힘이, 여기에서 첫 번째 실험에서 T1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표에 주어진 거 16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가속도 나오죠? 그러면 16 빼기 10은 A1. 따라서 A 첫 번째 실험의 가속도는 6m/s 제곱 나와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실험은 15라고 그랬어요. 이게 15. 그러면 15 빼기 10은 A2. 따라서 A2는 얼마 나와요? 5 나와요. 5m/s 제곱 나와요. 됐죠? 자, 이거를 여기다 넣어봅시다. 그럼 질량 나오죠? 하나씩 다 구하는 겁니다.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다 넣어서 구해봅시다. 그러면 10M1 빼기 10은 요게 6이니까 6M1 더하기 63 18 나와요.
이거 넘어가면 4m1은 이거 넘어가면 28. 따라서 m1은 7kg. 자, 추가 m1은 7kg 짜리예요. 그럼 마찬가지 이거 하면은 추가 얼마일까요? 여기다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0m2 빼기 10은 여기에 5니까 5m2 더하기 15. 따라서 넘어가면은 5m2는 25니까 m2는 5kg 나와요. 자, m2는 5kg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보기 봅시다. 첫 번째 실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6m/s 제곱. 네, 맞았습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두 번째, 니은. 두 번째 실험에서 Q가 B에 작용한 힘의 크기. Q가 B에 작용한 거는 T2 구하라는 얘기죠? 그쵸? T1이 얼마예요? T1이 지금 15라고 했어요. T1이 15. T2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2 빼기 T1은 15는 2 곱하기 A2인데 A2가 지금 5. 따라서 10이에요. 그러면 T2는 얼마예요? 25N 나와요. 그런데 3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14냐? 동그라미 기억은 14냐? 동그라미 기억을 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 실험을 운동방정식을 써봅시다. A에는 T1 빼기 10은 A가 지금 1kg라고 했죠? 1 곱하기 A3 A 세 번째 실험. 자, B의 운동방정식. B의 운동방정식은 T2 빼기 T1이 B가 2kg 했죠? 2 곱하기 A 세 번째 실험. 다음에 추요. 추 10 곱하기 M3 빼기 T2가 M3 A 세 번째 실험. 다 변변 더해요. 그러면 10M3 빼기 10은 똑같아요. 이거 더하면은 3 더하기 M3A 세 번째 실험의 가속도. 그렇죠? 자, 그런데 힌트가 하나 여기 더 있네요. 요거네요. M1은 지금 얼마 나왔었지요? M1 7kg, M2 5kg 빼주면은 절대값 7 빼기 5는 M2가 5예요. 절대값 5 빼기 M3예요. 이게 같아야 돼요. 이거 2죠. 그럼 이게 2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2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5 빼기 M3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3는 3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죠. M2가 3보다 크다고. M2는 5예요. 따라서 M3는 얼마예요? 3이란 얘기예요. 3kg. M3는 3kg이에요. 됐죠? 자, 이 M3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30 빼기 10은 3, 3 하니까 6입니다. A 세 번째. 그러면 A 세 번째는요 6분의 20 나와요. 그렇죠? 6분의 20 하면은 3분의 10이죠. 그런데 뭘 구하는 거예요? 기억이 바로 T1 구하는 거죠. T1. 자, T1을 여기다 구해봅시다. 따라서 T1은 A 세 번째 더하기 10이에요. A 세 번째는 3분의 10 더하기 10 하니까 3분의 30에서 3분의 40 나와요. 그런데 14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러면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이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2m, 3m인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A를 빗면 위에 가만히 놓았더니 A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A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AB가 등가속도 운동. 그림 나는 가에서 A와 B의 위치를 서로 바꿨더니 AB가 가에서와 같은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기울기는 똑같아요. 기울기는 똑같아요. 요게 첫 번째 가는 2m A고요. 자, 이렇게 도르래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B예요. 여기가 3m이에요. 이렇게 내려간대요. 그런데 이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비탈졌으니까. 그때의 가속도를 A'라고 하면 A'은 G 사인 세타인데 비탈면이 변하지 않는 이상 언제나 똑같아요. 가번 실험과 나번 실험에서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가속도는 똑같아요. 됐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가 B래요. B면은 2m, 3m이죠. 3m. 그 다음에 이렇게 도르래에 연결돼서 여기가 A예요. 요게 2m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간대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쪽이 더 무거운 게 달려있으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이거보다는 빠르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어떤 게 A고 어떤 게 B인지 알 수가 있죠. P, Q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 T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7이고 여기가 3이에요. 이게 P이고 이게 Q인데 P가 가일까요? 나일까요? P가 Q보다 더 빠른 거죠? 그러면은 B가 매달려 있을 때 더 빨리 내려가죠. 무거운 거 매달려 있을 때. 따라서 이 P가 바로 가고요. 얘가 나예요. 그러면 A, 가의 가속도는 T0분의 7이 되는 거고 A, 나의 가속도는 T0분의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T0분의 3을 A라고 해봅시다. 계산하기 좋게. 계산하기 좋을까요? 계산하기 좋을까요? 글쎄요, 이거 참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0는 A분의 3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다 넣으면은 A 가는 T0 대신에 이거 넣으니까 A분의 3, 7 하니까는 3분의 7 A 나와요. 됐죠? 자, 그럼 가번의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A를 먼저 봅시다.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줄이 당기는 장력이 있어요. 그럼 올라가죠. 얘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 얘기는 T 빼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했을 때 질량 2m 요게 같이 움직이는 가속도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B는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쵸? 3m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라 그랬나요? 네, 10 곱하기 10 빼기 장력을 했더니 그게 바로 3ma 가의 가속도예요. 됐죠? 변변 더 해보세요. 변변 더 하시면 30m 빼기 f가 5ma의 가속도예요. 됐습니까? 자,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번 그림의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력 T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번은요, A는 내려가지요. 내려가니까는 2m 곱하기 10 하니까는 20m 빼기 장력한 게 2m 그때 나의 가속도. 그 다음에 B의 운동방정식은 올라가지요. 장력 빼기 내려가려는 힘 있죠. 내려가려는 힘 F'. B는 이게 질량이 다르니까 F'은 달라요. 단 가속도는 똑같아요. G사인 세타로. 이 비탈면이 똑같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나오고 이거가 3m이죠. 3ma 나의 가속도. 자, 이거를 변변 더해요. 그러면은 변변 더하면 없어지고 20m 빼기 내려가려는 힘, 비탈면에서 내려가려는 힘, 이게 바로 5ma 나의 가속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나의 가속도를 지금 A로 했어요. A로.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OMA. 예. 자, 요거는요, OM, 가의 가속도가 3분의 7A 곱하기 3분의 7A. 요거는 OM, 나의 가속도 A로 한다고 그랬죠? A예요. 자, 요거는 3분의 7 OMA죠. 근데 OMA가 바로 요 놈이죠. 요 놈이죠. 요 놈.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요거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돼야 되는데 한번 넣어 봅시다. 네. 넣으면은 30M 빼기 F는 요거를 여기다 넣으니까 3분의 7 20M 빼기 F 프라임. 자, 그런데 요 F는 바로 질량 곱하기 요 놈이죠. A 프라임. 그러면 질량이 2M. 2M 곱하기 A 프라임. 요 F 프라임은요. 바로 질량 3M 곱하기 A 프라임이죠. 3M 곱하기 A 프라임. 자,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요거 넣고 요걸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30M 빼기 2M A 프라임은 3분의 7 20M 빼기 3M A 프라임. M은 양변에 다 똑같이 있으니까 없앱시다. 자, 요거는 30 빼기 2A 프라임은 3분의 140 3분의 2, 7, 14 140 빼기 7A 프라임이에요. 그럼 넘어가면은 5A 프라임은 3분의 140 빼기 30이에요. 그럼 90이죠. 그럼 50 나오네요. 3분의 50 나와요. 그럼 이거 약분돼서 10 나오죠. 따라서 A 프라임은 3분의 10이에요. A 프라임이 3분의 10이에요. 즉 요거가 3분의 10이라는 얘기예요. 내려가려는 거. 자, 그런데 뭘 구해야 되죠? 동그라미 기억 봅시다. 라지 P는 가에서의 가속도? 네, 맞았죠. 1번 기억은 맞았어요. 니은 T0는 1이다. T0는 1이다. T0는 1이다. T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요걸 하기 위해서 A값을 구해야 되네요. 그럼 A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자, 어디냐면은 여기에다 집어넣읍시다. 여기다가 요걸 넣어봅시다. 그러면 20M 빼기 F'인데 F'은 3M 곱하기 요거죠. 3M 곱하기 3분의 10. 이게 바로 OMA예요. 그쵸? 이건 없어지고 그러면 10M이 OMA. 따라서 A는 뭐 나와요? 2m/s 제곱.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T0는 2분의 3 하니까 1.5가 나오네요. T0는 1이다? 1.5입니다. 틀렸습니다. 1번은. 디귿.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 같냐?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찾았어요. 디귿. 실이 A를 당기는 거, 요거 T, 요거 찾으란 얘기죠? 가에서 그럼 T는 얼마 나와요? 요거 T는 F 더하기 2MA 가의 가속도예요. 그렇죠? 근데 F는 바로 뭐예요? F는 2M 곱하기 A 프라임 3분의 10 해주면 되죠. 아닙니까? 3분의 10 맞습니다. 3분의 10 더하기 2M. A 가는 뭐예요? A 가는 3분의 7A죠. 근데 A가 2죠. 이거는 3분의 7 곱하기 2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분의 14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이거 계산하면 3분의 20M 더하기 3분의 28 하니까 3분의 48M. 그럼 이거는 16M 나오네요. 자, 이게 지금 가에서의 장력이에요. 나에서의 장력은 이거 해주면 되죠. 나는
t 나는요. 나는 요거 20m 빼기 EMA 나의 가속도는 A라고 했어요. 근데 A가 얼마예요? 2라고 했죠. 2. 그러면은 20m 빼기 2m 곱하기 2 하니까 4에서 16m 나와요. 네, 두 개가 같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아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네,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7번 봅시다. 그림 가는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하고 B를 수평면 위에 가만히 놓았더니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L만큼 이동한 순간 속력이 EV가 된 것을 말한 거랍니다. 아, 뭐가 또 이렇게 복잡해 보입니다. 도르래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갔대요. 얼만큼 갔냐면 L만큼 갔대요. L만큼. 이건 B고 EM이래요. 처음은 정지예요. L만큼 왔을 때 속도가 EV래요. 자, 이렇게 갔어요. 여기는 얼마냐면은 라지 M이 붙어 있어요. 라지 M C고 여기는 얼마가 있냐면 스몰 m짜리 A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A, B, C의 질량은 M, EM, 라지 M.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B와 C의 위치를 바꿔서 B, C의 위치를 바꿔요. 똑같이 L만큼 가요. 근데 이게 라지 M이에요. C예요. 그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여기가 EM이 되는 거고 이쪽은 A로 변함이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위쪽으로 올라가고 자, 바꿔 놓았더니 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L만큼 이동한 순간의 속력이 여기서는 이때가 V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단 중력과 속도는 G.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랍니다. 가속도를 먼저 찾으랍니다. B의 가속도의 크기. B의 가속도의 크기. 먼저 A의 가속도 여기 찾아봅시다. 처음에 0이었다가 B가 2V로 됐죠. 그러면 2V의 제곱 빼기 0은 이때의 가속도, 가의 가속도 곱하기 거리는 L만큼 갔어요. 따라서 A, 가의 가속도는 2L분의 4V 제곱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서는요. 요게 B지요. 요 놈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얘 0에서부터 나중 속도가 V가 된 거죠. 나중 속도가 V가 됐어요. 그러면 V 제곱 빼기 0은 2A 나 곱하기 L. 따라서 A, 나의 가속도는 2L분의 뭐가 돼요? V제곱 돼요. 그러면 뭘 할 수가 있어요? A, 가의 가속도와 A, 나의 가속도를 비교해보면 여기에다가 4배를 한 게 A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가의 가속도. 그렇죠? 근데 루트 2배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기억 틀렸습니다. 라지 M 값은 얼마냐? 이제 니은을 구해야 되는데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가에서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A일 경우에 A는 위로 올라가요. 그쵸? 장력 T1이라고 하고요. 이거 T1, 요거 장력 T2, 요거 T2라고 할게요.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T1 빼기 mg는 m 곱하기 그때의 가속도죠. A, 가의 가속도. 그쵸? B는요. B는 요 놈이에요. T2 빼기 T1이 EM, A, 가의 가속도. 그 다음에 C는요. 라지 mg 빼기 T2가 라지 M, A, 가의 가속도. 변변 더해요. 그러면 라지 mg만 남고 빼기 mg 남고 이거는
3m이죠. 3인가요? 네, 3m. 3m 더하기 라지 m a 가의 가속도. 이거 하나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나번의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a는 t1 빼기 mg가 ma 나의 가속도. b는 요놈이에요. b는 m 2mg 빼기 t2가 2ma 나의 가속도. c는요 위에 거죠. t2 빼기 t1이 라지 ma 나의 가속도. 변변 또 다 더해요. 다 더하면 요거 하니까 mg만 남죠. mg는 3m 더하기 라지 ma 나의 가속도예요. 자, 그런데 요 관계 있죠. a는 4배의 나의 가속도와 같죠. 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3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4배의 a 나의 가속도와 같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요 값이 mg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거는 요거랑 요거가 mg죠? 그러면 4배의 mg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라지 mg 빼기 스몰 mg가 4배의 mg. 따라서 라지 m은 5배의 스몰 m.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L이 얼마냐 이겁니다. 이 늘어난 길이. 자, 이 늘어난 길이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늘어난 길이를 하기 위해서 늘어난 길이 여기서 나오네요. 여기서 나오겠네요. 그쵸? 그럼 가속도만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요거는 라지 m이 5배의 스몰 m이라고 그랬죠?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5배의 스몰 mg 빼기 mg는 5배 m에다가 3배 하니까 8배의 m 곱하기 a 가의 가속도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4니까 2분의 1 나오죠. a 가의 가속도는 2분의 1 g 나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2분의 1 g는 2l분의 4v제곱. 따라서 l은 뭐가 나오죠? 4에다가 뭐가 나오지? 이게 넘어가니까 요거는 없어지고 l은 g분의 4v제곱. 요것만 남겠네요. g분의 4v제곱. 이거 틀렸습니다. 따라서 니은만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17번이 아니라 1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18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 2m, 3m인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하고 빗면 위의 점 P에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더니 ABC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한답니다. 이거 참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학생들이 물리를 싫어하는데 말이죠. A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처음 0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ABC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는데 B가 여기 P에서 Q까지, 여기 Q까지 거리는 D1 만큼 운동했을 때 B와 C를 연결한 실이, 여기가 B가 이렇게 있는데 질량은 2m짜리 B인데 여기는 또 끊어진 거예요. Q까지 왔을 때 C는 얼마냐면은 3m이래요. 또 끊어졌대요. 끊어진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는, 자, 그럼 요때의 속력을 구해볼까요? 요때의 속력 V는 구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구하지 말고 이때의 속력을 V라고 해봅시다. 요때의 속력을 V라고 요때의 속력을 V라고 해봅시다. 끊어지는 순간 속력을. 끊어지는 순간 속력은 위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지금 V예요. 올라가던 거 계속 올라가려고 하니까 나중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자, 끊어지는 순간이 V, 그 다음에 나중 속도 0이 된 다음에 내려와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실이 끊어진 후, 여기가 P점이고 여기가 Q점인데, 끊어진 후 B가 다시 Q를 통과하는 순간, 얘가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다시 Q를 통과하는 순간의 그림이래요. 그럼 이게 EM이고 통과하는 순간이니까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쵸? 그럼 아래로 내려갈 때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아래로 내려갈 때의 속력은 이거 V 나와야 됩니다. 왜요? 여기 출발할 때 끊어지는 순간의 속력 V로 올라갔다가 0이 된 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로 내려오면 동일한 속력이 돼야 되죠. 방향만 반대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V가 되겠네요. 올라가는 걸 플러스라고 한다면 내려오는 건 마이너스 V가 되는 거예요. 그쵸?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V로 올라갔다가 정지했다가 마이너스 V가 된다는 얘기예요. Q점을 통과할 때 Q점에서의 속력이 V였다가 최고점 정지됐다가 다시 Q점을 통과할 때 마이너스 V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실이 끊어진 후 이 순간까지 요 C가 내려가는 길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내려가는데, 이 C가 요거는 3m인데 요 내려온 길이가 D2.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C는 계속 내려오는 거고, 얘는요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가에서 B가 D만큼 운동한, B가 D1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T라고 해봅시다. 시간 동안 나에서 C가 요만큼 D2만큼 이동하는 걸리는 시간, 이것도 T래요. 이거는 서로 같대요. 자, 그럼 얘도 T 동안에 얘 B는요 올라갔다 다시 제자리에 오는 거죠. 얘가 T 동안에 내려오는 동안에 끊어지는 순간부터 내려온 게 T, 얘는요 끊어지는 순간부터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온 게 요거니까 T.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랍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에서 여기 가번 그리면서 가속도가 나옵니다. T 동안에 지금 0에서 V까지 됐죠. 속도 변화 얼마예요? 델타 V는 V예요. 나중 속도 V, 제가 V라고 했으니까 처음 속도 0 나누기 T 동안, 이게 가속도예요. 올라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죠, 요거 T 동안에. 그럼 이 B 물체의 가속도는요, 이거는 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 나의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이거는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V로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V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델타 V가 얼마 나와요? 델타 V는 나중 값 빼기 처음 값이니까 마이너스 2V 나와요. 됐죠? 자, 그런데 이거를 크기만 해야 될까요? 크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 가속도의 크기는 요거 절대값 취하면 가속도의 크기는 t 동안에 마이너스 2v 절대값 취하니까 뭐가 돼요? 요거를 a라고 하면 얘는 2a가 되죠. t분의 v를 a라고 하면 얘는 t분의 2v니까 2a가 된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절대값 a 가의 가속도하고 절대값 a 나의 가속도를 비교해 보면은 요거의 2배가 나의 가속도란 얘기예요.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끊어지기 전에 운동방정식. 끊어진 순간까지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A. 자, 이거를 또 T1이라고 하고요. 요거 T2라고 할게요. 장력. 그럼 A는요, 위쪽으로 올라가죠. T1 빼기 mg는 m, a, 가의 가속도. B는요. B는 올라가죠. 이쪽으로 가죠. 그쵸? T2죠. T2 빼기 T1.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자연적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 F. F 빼기 F. 그게 바로 EM, A, 가의 가속도. 자, C는요.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면은 3mg 빼기 T2가 3m, A, 가의 가속도. 자, 또 이거 다 변변 더해보세요. 더하면은 없어지고, 요거 하면 2mg 남죠? 2mg 빼기 F 남고, 다 더하면은 6ma 가의 가속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끊어진 후, A와 B의 운동방정식밖에 없네요. C는 그냥 떨어지니까. A와 B를 봅시다. A는 mg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아래 방향을 제가 플러스로 했어요. 이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그냥 플러스로 해도 되겠네요.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그냥 플러스로 해도 됩니다. 같은 방향이니까. 빼기 T1. 요게 m, a, 나의 가속도. 그 다음에 B는요, 내려가려고 하는 힘과 T1 있고, 자연스럽게 내려가려고 하는 F가 그대로 있지요? F가 그대로 있으니까 더하기 F. 이게 바로 EM, A, 나의 가속도란 말이에요. A의 가의 가속도를 A라고 하고, 나의 가속도는 그러면 4A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2배 A, 2A잖아요. 그쵸?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다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를 A라고 하면은 2mg 빼기 F는 6ma가 되고, 이건 변변 더하면 mg 더하기 F가 3ma 나의 가속도인데 요 놈이 2배의 A라면서요. 그러면은 6ma가 되죠. 그쵸? 그럼 6ma 똑같잖아요. 이퀄 관계 되죠? 그러면은 2mg 빼기 F는 mg 더하기 F. 따라서 F는 2분의 3. 맞나요? F가 2분의 3? 맞나요? mg 2분의 1. 미안합니다. F는 2분의 1 mg 나와요. 2분의 1 mg. F는 2분의 1 mg 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D2 나누기 D1 구해요. 복잡합니다. 그럼 이제 또 여기다 구해봅시다. F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넣어봅시다. 2mg 빼기 2분의 1 mg가 6ma 가의 가속도예요. 그러면 2분의 3 나오죠. 그럼 2분의 3에다가 6m인데 맞나요? 2분의 2는 4에다 2분의 3 mg가 6ma 가의 가속도예요. m은 없어지고 이거 2는 쪄. 따라서 a 가의 가속도는 4분의 1 g 나와요. a 가속도가 4분의 1 g예요. 그러면 얘가 D1 값은 나중속도 V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D1 움직인 거. D1은 처음에 0이었어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0 더하기 가속도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G. 시간은 T 제곱 하니까 뭐가 나와요? 8분의 1 GT 제곱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끊어지기 전까지의 속도가 바로 여기에서의 속도죠. 이게 V0가 되죠. 이건 얼마일까? 처음에 0이었어요. 처음에 0이었다가 얘도 움직였죠. 움직여요. 얼마 동안? t초 동안 움직인 거죠. t초 동안 움직였을 때의 속도가 요거란 말이에요. 0은 그러면 0이 아니라 나중값은 0 더하기 a가 얼마예요? 여기에서의 a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요거. 가가 4분의 1g. 요게 4분의 1g라고 그랬어요. 같이 움직일 때가 4분의 1g죠. 그쵸? 그게 바로 여기에요. 4분의 1g t예요. 따라서 처음 속도는, 여기 처음 속도라고 하면 이거예요. 처음 속도는 4분의 1 gt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끊어진 다음에 t초 동안 내려오죠. 그럼 나중 속도. 프라임은. 처음 속도가 요거. 4분의 1 gt 더하기 끊어진 다음에 가속도는 얼마예요? 요거지요. 나가 2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 곱하기 a가 4분의 1g니까 2분의 1g 나오지요. 그쵸? 그러면 2분의 1 됐습니까? at니까 2분의 1 g 곱하기 t예요. 그러면은 v가 뭐가 나와요? 4분의 3 GT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D2를 구하는 거죠? D2. 그러면 D2는 어떻게 구할 거야? 따라서 D2는 처음 속도 이거 4분의 1 GT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가 2분의 1 가속도가 2분의 1 GT제곱. 이때는 가속도가 중력가속도 아니에요. 중력가속도. 그러면 GT제곱 4분의 1 GT제곱에서 4분의 1 GT 곱하기 T 하니까 GT제곱이에요. 요거 하면은 4분의 3 GT제곱. 따라서 D2 나누기 D1 구하래요. D2가 4분의 3 GT제곱. D1이 8분의 1 GT제곱. 없어지니까 이거는 2 나오고 그러면 6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특강 첫 번째 단원 힘과 운동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